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광주 군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해묻은 갈등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요.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모두를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마침내 합의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만입니다. 오늘 6자 협의체 논의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하여 드디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군공항이 이전되는 무안군에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제시됐습니다. 정부와 광주시는 무안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남도 역시 정부와 함께 첨단 농업과 항공,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사업 기반을 무안군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합의한 것은 우리 광주 전남의 이 서남권 미래 100년의 대도약의 설계도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함께 공항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무안공항에서 미주와 유럽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8주로 연장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면 열린 자세로 협력하며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공항 이전이 완료되면 광주 도심의 공항 부지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 광주 제도약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공항이 떠난 248만 평의 이 광주 종점 부지에는 광주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것이 분명합니다. 광주 민간공항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인 2027년 12월에 맞춰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지 조성과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군 통합 이전 합의는 20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가 풀렸다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어느 정권도 직접 나서지 않았던 광주 전남의 현안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광주를 찾아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선된 뒤 첫 타운홀 미팅을 광주에서 갖고 즉시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 부처 TF 구성을 지시해 본격적인 해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 문제에서 국정 과제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했고 6개월여 만에 6개항의 합의문으로 나왔습니다. 합의문 내용도 그동안 무안군이 원했던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무안군에 지원할 1조 원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정부 책임도 포함됐고 규모도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 1조가 아니라 1조보다 훨씬 추가하는 지원 사업이 결국 이루어졌다 봅니다. 국가농업 AX 플랫폼과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무안 국가산단의 신속한 지정도 합의됐습니다. 특히 무안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뉴욕의 관문공항인 존 F 케네디 공항처럼 국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합의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18년 전인 2007년 개항돼 지금까지 국내선이 없는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했던 무안공항은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민간 군공항 무한 통합 이전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참사의 아픔을 딛고 조속히 안전한 공항으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와 전남, 무안군의 갈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올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007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18년 만인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의 시작부터 합의까지 지난했던 전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1964년 현 위치인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 들어선 광주 군공항. 광주 외곽지역이던 이곳이 도심의 성장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되면서 소음 피해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급기야 지난 2004년부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이 시작됐고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기부대 양여 방식의 막대한 예산 부담과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윤장현, 이용섭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민선 5기와 6기 광주공항 국내선을 먼저 무안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가 했지만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국내선 선 이전 약속이 실행되지 않았고 여전한 소음 문제와 함께 큰 폭의 지역 지원책을 바라는 무안군의 반대라는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2023년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또 한 차례 동력이 붙는가 했지만 민간과 군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싼 여전한 이견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강기정 광주시장의 거친 언사와 전남도와 무안군의 사과 요구 등으로 갈등의 골망 깊어진 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올 12월까지로 제한했던 소위 데드라인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던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은 건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입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직접 중재자로 나서며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6자 TF가 구성됐고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지난달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수가 참여한 사자회동에서 무안군의 3천억 원 선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지원에 합의함에 따라서 통합 이전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결국 6자 TF 첫 공식 회동에서 전격 합의하면서 20년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합의에 대해 지역 간 연대로 공동 미래를 설계해 나간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을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풀어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 합의된 만큼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여기에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로 이동하는 철도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국회에서 고속철도 유치 가능성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900만 명이 이용한 제주국제공항. 하지만 기상 이변으로 해마다 1,500건 안팎의 항공 결항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노선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해남과 완도를 거쳐 해저터널로 제주까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 구상입니다. 전남 서남권이 국가 AI, 에너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KTX가 목포까지만 연결됐는데 해남, 완도를 경유해서 해저터널로 제주까지 가자고 해남의 AI 이러한 기업들이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 서남해역은 단단한 화강암 기반의 안정된 지질 구조로 장거리 해저터널 건설에 공학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제주와 가장 근거리,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완도입니다. 공학적으로도 가장 경제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성.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비용은 27조 원, 하루 이용객은 7만여 명으로 추산돼 연간 1조 2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남군과 완도군은 이번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해당 철도 사업 반영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번에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을 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연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 타당성과 더불어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묻지마 삭감하면서 내놓은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삭감은 지역방송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는데 회의록을 찾아보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한 말은 달랐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회의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예산을 충분히 주시면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야 합의로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강화를 위한 157억 원 증액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자 아리랑 국악방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금액만큼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액된 157억 원 가운데 152억 원은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도로 삭감됐습니다. 그러고는 지역방송 지원을 명분으로 확보한 152억 원을 방송발전기금 통장에 유보금으로 넘겼습니다. 묻지마 삭감 비판이 일자 기재부와 방미통위는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는데 지역방송과는 애초에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서 국회에서 했던 말을 뒤집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에서 남는 돈이 152억입니다. 네. 그게 지역방송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역방송계의 원래 그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기재부가 결정한 일이란 입장입니다. 지역 중소방송으로 다 넘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들에 좀 더 쓰인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논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기재부가 삭감 이유로 설명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악화 역시 기재부가 자초한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 방발기금을 이렇게 많이 퍼줬어요. 수십 년간. 이게 방통위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한 거예요. 기재부는 수차례 연락해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MBC 특집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가 2025 광주전남 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를 통해 5월 광주를 그려낸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광주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시상하는 광주전남 민주언론상도 수상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 25일 밤 9시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가 광주 MBC를 통해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유한회사 세안플러스 김원만 회장이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대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갑질 의혹을 받는 전임 교수가 해임됐습니다. 전남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숨진 대학원생이 과도한 업무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